일단은 파동, 원래는 입자라는 가설이 우세했는데, 뭐가 이제 우세해졌다. 파동이라는 게 우세해졌다. 왜냐면, 파동만의 성질이 간섭이고, 이제 회절이 있는데, 빛이 간섭이랑 회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파동학설로 파동이라는 성질을 설명할 수 없는 효과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외워야 돼. 뭐? 광전 효과.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은 나온 거고, 저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양자설이라는 거 내놨다. 그래서 여기서 광전 효과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제 우리가 입자로서의 빛을 광자라고 하고, 이제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얘는 식 외워야 돼. 어떻게 되지? 에너지는 어떻게? HF. HF. 그래서 진동수에만 비례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빛의 속력을 C라고 했을 때, 얘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해서, 이제 대입을 하면, 람다분은 어떻게? HC,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문제는 입자라고 하면, 얘가 운동량이 있어야 돼요. 운동량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운동량식을 MV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광자는 질량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단위랑 이런 걸로 맞춰봤을 때 요거를 운동량으로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이제 성립하는 게, 잠깐만 살짝 성립하면, 운동에너지가 2분의 mv제곱이지. 또 얘가 단위로는 이렇게 돼. 얘는 킬로그램 단위, 그 다음에 속력은 미터 제곱 나누기 세컨드 제곱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얘를 우리가 PC라고 하면 단위가 맞아. 왜냐면 운동량은 단위가 어떻게 되니?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죠. 얘는 속력이니까 단위가 어떻게 돼? 미터 퍼 세컨드면 단위가 맞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광자의 운동량을 뭐라고 했느냐? 이제 람다분의 H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실은 여기까지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게 지금 1905년인데 이제 드브로이라고, 우리 예전에 잘생긴 교수님이, 연예인 닮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어떤 아마 귀족일 거야. 귀족 아저씨가 있어. 드브로이라는 귀족 아저씨가 있었는데, 드브로이예요. 이걸 붙였으면 안 돼. 이거 드는 미들네임이라서.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일단 빛은 파동인데 얘가 입자성도 있잖아. 근데 우리 사람이나 이런 보통 물건들은 뭐로 돼 있어요? 입자로 돼 있잖아요. 그 입자도 뭐의 성질을 갖지 않을까? 파동의 성질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파동 성질, 그거를 우리가 이 드브로이가 뭐라고 했냐면 물질파라고 얘기했어. 물질파. 그래서 이 물질파라고 하는 거는 입자도 이제 파동의 성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물질파라고 하는 걸 했고, 이게 파동이라면 파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차피 광자가 운동량이 람다분의 H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 식을 조금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가 입자도 이제 파동의 성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질과 파장을 저 식을 변형해 쓴 거야. 뭐분의 무엇으로? P분의 H로 변형을 한 거야.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내세웠다. 자, 그럼 운동량은 원래 식이 어떻게 되지? 운동량은 원래 식이 MV잖아요? 그러면 입자가 만약에 파동의 성질이 있으면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H가 MV분의 H로 쓰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 그래서 일단 요 식은 체크. 자, 이제 요 식은 체크. 얘는 외워야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물질파 파장은 P분의 H, MV분의 H, 요렇게 이제 하겠다. 참고로 여기 H가 플랑크 상수인데, 플랑크 상수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세컨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랑크 상수가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질량이 엔간하게 큰 친구면
이게 플랑크 상수가 너무 작아서 파장이 너무 짧아. 이렇게 되면 약간 파동으로 얘기가 되게 애매해지거든. 근데 약간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중에 질량이 정말 작은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 전자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자 정도로 질량이 되게 작은 친구면 이제 물질법 파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이론상 계산을 했었을 때 이제 전자가 보통 이제 질량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얘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kg인가? 그러니까 아직 어쨌든 작아.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입자들은 보통의 입자들은 질량이 크니까 파장이 너무 짧지만 전자 정도로 질량이 작다라고 하면 약간 이 물질법 파장값이 이제 X선 파장이랑 조금 비슷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런 이제 이론을 해놔서 이제 전자를 가지고 이제 전자가 파동의 성질이 있니? 를 이제 검증을 한 거야. 그러면 파동에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 간섭을 하거나 뭘 해야 돼? 회절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두 실험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간섭 실험. 간섭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절 실험을 해요. 이제 회절 실험을 하고 이 간섭을 전자에게 간섭을 한다라고 하는 거의 실험이 요건 두 사람이 있는데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절 실험은 톰슨의 그 전자선 회절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이제 구절을 하니? 아니 이제 이 친구 실제로 간섭이랑 회절을 하니? 라고 해서 저거를 이제 이론값에 맞춰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야. 여기까지 갔어? 어쨌든 대조 실험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준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마이커슨 몰리 실험인데 마이커슨 몰리가 아니지. 마이커슨 몰리는 그거지. 이거는 빛의 에테르지. 데이비슨 거머다. 헷갈리면 안 되는데. 데이비슨 거머. 마이커슨 몰리는 그거지. 에테르의 존재 F. 데이비슨 거머 실험. 미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무슨 실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에요. 그래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질법 확인 실험.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인데, 자,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대조 실험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 금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켈 결정이에요. 그래서 니켈 표면에다가 X선을 쬐 거예요. X선 쬐 거야. 그 우리 아까 간섭은 조금 희미하겠지만 간섭은 그 중첩된다는 건 파동이 겹치는 건데 이 합성파의 이제 진폭이 이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실제로 X선을 이렇게 딱 쪼였을 때 여기서 지금 반사해서 가는 녀석, 반사해서 가는 녀석이 있는데 요게 지금 경로 차이가 이제 파장이 정수되면 무슨 간섭을 한다? 보강 간섭을 한다라고 했던 거는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X선을 쬐었을 때 이 친구가 보강 간섭을 하는 각도가 이제 여기에 몇 도가 나오냐면 50도가 나와요. 항상 대조 시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도입니다. 이거는 실험 결과예요. 요건 이제 실험 결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질파 실험으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번에는 니켈이 표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전자를 보내는 거예요. 비비탄 쏘듯이. 따다다닥다다다 비비탄 쏘듯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얘가 이제 입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생각해봐. 이렇게 오돌도돌한 거에 옆에 공을 막 던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공이 어디로 튀겠어? 막 사방팔방 막 아무렇게나 튈 확률이 높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서 튕겨나오는 공들이 어디에서는 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어디에서는 적게 발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실험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이제 전자선을 보냈더니 여기 주변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전자선들을 검출을 해봤겠지. 그래서 여기서 딱 했었을 때 여기서 지금 54V의 전압을 걸게 되면 이론상 X선이랑 파장이 맞는 이론값이 나와요. 근데 저거는 식 이따가 써드릴게요. 그래서 전압을 걸어서 쐈더니 실제로 여기 체크 몇 도에서 50도에서 여기가 전자가 검출이 많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이게 알갱이라면 어떤 특정 각도에서 많이 검출되고 적게 검출되고가 아니라 이제 이게 약간 조금 고르게 검출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몇 도에서 50도에서 많이 이제 검출이 되더라.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건 뭐라고 해석을 했다? 여기서 이제 보강 간섭을 했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야. 왜냐하면 요렇게 지금 전자선을 입사를 시켰을 때 이 전자선의 파장이랑 X선의 파장이 같도록 우리가 이제 실험을 실제로 한 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전자도 이제 간섭을 하는구나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참고로 요 실험 장치 잠깐만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저거는 그냥 내가 그리는 게 낫겠다. 요거는 조금 그릴게요. 자, 여기서 실제로 지금 전압을 걸어줘요. 여기서 이제 전압을 걸어줘요. 그러면은 전압을 걸기 전에는 지금 요 도선에 있는 전자가 어쨌든 간에 제자리에서 불규칙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게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여기서 지금 전자선이 튀어나가게 되는 구조거든.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거는 이 전자가 무슨 에너지를 얻었다는 뜻이게? 전자선이 튀어나가는 전자가 운동을 하는 뜻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단위 양전하에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실은 전압을 정의로 써요. 전위차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전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자전화량을, 요건 식 조금 써놔야 돼, 이따가. 전자전화량을 이거 화학하시면 날걸? 기본 전화를 이제 2로 쓰는 거지. 2 기억하지?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제곱줄. 그래서 여기서 이 전압을 걸었을 때, 이제 전기 에너지가 뭐로 전환이 되는 거냐면, 전자의 무슨 에너지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어쨌든 운동 에너지 생긴다는 거니까. 그래서 전압은 단위 양전하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EV. 어디서 봤지? 알았어. 기억이 안 나냐? 이거 은근 많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어디서 맨 처음 나오냐면 그 진양과 에너지. 핵융합할 때 17.6 전자볼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수소의 에너지 준위. 바닥 상태 때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E는 전자 전하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V는 뭐가 되냐면 전압이야. 됐니? 자,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게? 이거는 식 아시죠? 어떻게?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m은 전자 질량. 자, 그 다음에 v는 이제 전자 속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전압값을 조절을 해주면 여기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속력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드브로이식 잠깐 가시면 드브로이에서 물집합 파장식이 아직은 기억 안 나겠지만
자, 물집합 파장식이 람다는 여기서 얼마? P분의 H지. 여기서 람다는 P분의 H지. 자, 근데 우리가 운동에너지를 어떻게 쓰실 수도 있냐면 그냥 여기다 쓸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를 우리 이렇게도 쓸 수 있어. 2m분의 mv의 전체제곱으로 쓸 수 있다. 써도 되지? mv가 뭐지? 질량 곱하기 속력?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이지? 그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2m분의 뭐 제곱? P제곱으로도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운동에너지 2K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P제곱을 얼마로 쓸 수 있어? P제곱을 2M 운동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운동량 어떻게 쓸 수 있니? 부터 씌우면 되지? 그래서 내가 요 식을 어떻게도 변형할 수 있냐면 2M 운동에너지에다가 루트 씌운 거 H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왔지만 이론상 내가 전압을 잘 조절하면 운동에너지를 이제 내가 원하는 운동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운동에너지에 여기 전자질량 값 잘 넣어주면 X선이랑 파장이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핵심은 전압을 잘 걸어서 X선 파장이랑 여기서 이론상 전자선 파장이랑 같게 조절을 했는데 그때가 전압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54V일 때예요. 그래서 지금 54V로 이제 전자선을 입사를 시키면 이론상 X선이랑 비슷한 파장값을 얻을 수 있고 아까 X선을 니케선을 입사를 시켰을 때 50도에서 보강간섭 했을 시 전자선도 몇 도에서? 50도에서 보강간섭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요렇게가 입증하는 실험 첫 번째야. 아이고 이제 졸리다 졸려. 됐어? 써도 돼. 당연히 저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전 장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데이빗슨 거머 실험입니다. 그래서 식 하나는 조금 정리할게요. 왜냐면 내신에는 계산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산이 이게 끝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인데 여러분 톰슨 이름 처음 듣니? 톰슨 이름 처음 듣냐? 거기 화학에서 전자 발견한 사람 이름이 뭐더라? 톰슨이야. 아버지는 전자를 발견했고 아들은 전자가 무지파라는 걸 확인했지. 부자예요, 부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선 회절 실험인데 자, 회절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이 어떤 틈 사이를 지나거나 혹은 장애물을 지날 때 이 친구가 이제 휘어져서 진행하는 거를 회절이라고 해. 휘어져서 진행하는 회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물 생각해봐. 예를 들면 요 틈 사이로 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요렇게 휘어서 진행하잖아요. 요게 회절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틈 사이를 비비탄, 그러니까 총알 같은 게 통과한다고 생각해봐. 총알이 여기서 휘어져 진행하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가 입자의 성질만 가지면 여기다 전자선을 쐈을 때 중앙에서만 전자가 발견이 돼야 돼. 이렇게 퍼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틈 사이를 지나는데 내가 이렇게 지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한 군데 이렇게 톡톡톡 부딪히겠지. 그래서 톰슨도 똑같이 맨 처음에 뭐로 보냈다? X선을 통과를 시켜요. X선. 그래서 X선이 지금 틈을 지날 때 얘네가 이제 휘어져서 진행하면서 저 휘어서 진행하는 애들끼리 또 겹쳐져서 보강간섭하거나 상쇄간섭해서 여기서 여러분 책이 더 선명할 수도 있어. 하얀 거는 보강간섭, 까만 거는 상쇄간섭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늬가 만들어져. 요게 회절무늬야. 휘어져서 진행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게 이제 회절무늬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대조 실험을 하는 거니까 이제 전자선을 보내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당한 전압을 걸어서 얘네가 파장이 비슷하도록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전자선을 조여주었더니 일단은 중앙부에서 발견되는 전자가 많은 건 되게 당연한 건데 웃긴 거는 제가 X선처럼 무슨 무늬를 만들더라? 회절 무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각도가 바뀌어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어디는 많이 있고 어디는 적게 있고라는 게 성립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입자라면. 그래서 결국은 전자가 파동처럼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하기 때문에 아,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구나 해서 아, 결국은 입자도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무집하라는 게 진짜로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됐어?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내렸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랑크 상수값은 굉장히 작아. 내가 이걸 숫자를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플랑크 상수값은 굉장히 작아. 그래서 보통의 입자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짧아서 얘가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가 없지만 누구처럼? 전자처럼 어떤 친구라고 한다면 질량이 작은 친구의 경우 X선 파장이나 비슷한 파장까지 이제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파동의 성질이 있어 라고 인지를 못하는 이유는 질량이 커서 무집합 파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전자처럼 좀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약간 유효한 이제 무집합 파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게 빛의 파동성이랑 빛의 입자성이 되게 비슷한 게 얘가 지금 빛이 입자 성질이랑 파동 성질을 가지는데 저게 동시에 저거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전자 같은 경우도 이 녀석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입자의 성질과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저런,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그래서 그 이제 305쪽 와봐. 305쪽 보시면 탐구자료창에 전자의 이제 입자성이랑 파동성 관찰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자 입자성 관찰해가지고 전자 이제 입자성 관찰은 이렇게 여기 중간에다가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바람개비라고 할까요? 자, 여기다 바람개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전자를 총 쏘듯이 다다다다다 쏘는 거야. 전자선을 이렇게 딱 보내면 얘가 팅팅팅팅팅팅 부딪히면서 실제로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가 회전을 하는 이유는 질량이 있는 무언가로부터 이제 힘을 받았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회전하는 이유는 이 전자라고 하는 입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제 질량이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입자는 반드시 질량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 전자는 입자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 입자성 실험인 거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빛의 이중슬릿 실험이랑 이제 비슷하게 조금 설계를 하는데 두 가지 경우를 보는 거예요. 이중슬릿은 이제 틈이 두 개가 있는 건데 그 앞에 조금 기억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빛 같은 파동을 보내는 경우 여기서 휜 빛이랑 여기서 회절한 빛들끼리 서로 보강 간섭하거나 상세 간섭해서 스크린은 밝은 문이랑 어두운 문이랑 밝은 문이랑 어두운 문이랑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참고로 요거는 보강 간섭한 지점이야. 밝은 건. 여기는 무슨 지점? 상세 간섭 지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입자라고 한다면 지금 입자인 경우에 결국은 여기를 통과한 전자는 여기에서만 검출된 거고 여기를 통과한 전자는 여기에서만 검출될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입자라고 한다면 딱 두 군데에서만 전자가 검출돼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얘를 실험을 해보면 요게 안 나타나고 위의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간섭을 하는 상황이 펼쳐져. 그래서 아, 전자도 뭐의 성질이 있다. 이제 파동의 성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보기가 되게 힘들긴 해요.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실험하기도 힘들 거 아니야? 전자선 쏜다는 거 자체도 감도 안 올 건데, 그치? 그래서 결국은 전자도 이제 파동의 성질이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쓰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상용에서 쓰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 그래서 이 전자가 파동의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쓰는 도구가 나와. 쓰는 도구가 나오는데 그게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305 쪽에 보시면 이제 전자현미경 얘기가 나옵니다. 전자현미경 하면 이중성 끝나요. 전자현미경. 됐어? 전자현미경. 자, 일단 현미경을 하기 전에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를 이상한 개념이 이제 들어간다. 분해능인데 자,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분해하는 능력이에요. 현미경은 참고로 어떤 작은 물체를 뭐해서 보는 기구야? 확대해서 보는 기구가 현미경이거든. 작은 문제 이제 확대해서 보는 경우인데 이거를 얼마나 확대해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분해능이라고 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렵게 정의를 내리면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해서 보는 능력, 요거를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어차피 지금 다 안경 끼셨으니까 자, 내가 잠깐 미세하게 점을 찍는다. 아니야,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자, 내가 점 찍었어. 자, 이거 점 몇 개로 보여? 2개로 보여? 분해능이 좋은 거야. 점 2개로 보여? 나쁜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그 안경 벗고 봐봐. 그 분해능이 나쁜 거야. 2개로 보여? 아차차. 저는 왼쪽 눈으로 보면 2개로 보이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 하나로 보여요. 짝눈 되게 심해. 1.2, 0.1로야. 그래서 안경을 낄 수가 없는 눈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가까이 찍었었을 때 이게 2점처럼 보이면 분해능이 좋은 눈. 한마디로 뭐가 좋은 눈. 시력이 좋은 눈. 여러분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거지. 분해능이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물체를 그래서 결국은 이 점이 가까이 있을수록 이게 2점처럼 보이면 이제 우리가 뭐가 좋다? 이제 분해능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거기까지 가서 이게 약간 그 예민한 거랑도 관련 있는데 제가 여기 파트 할 때마다 항상 해보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분해는 보는 건 아닌데 자, 잘 생각해봐. 자, 손바닥이 분해능이 좋을까? 손등이 분해능이 좋을까? 갑자기 왜 헛소리를 하냐 싶겠지만 손등이 좋다? 손바닥이 좋다? 이게 실험하고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볼펜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찔렀었을 때 둔한 곳은 얘가 2점으로 찍는데 1점처럼 느껴져요. 이게 약간 손가락으로 해봐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2손가락으로 찍었어. 그럼 손바닥에선 2점처럼 느껴지거든? 아, 내가 2점에 찌르네? 근데 허벅지 같은 데는 약간 둔해. 이게 가까이에서 찍으면 여기서는 2점이라고 느끼는데 허벅지 이런 데는 감각점이 없어가지고 덜 예민해.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 손가락 몇 개? 막 이런 거 하잖아. 어디가 되게 예민하게? 여기 손끝이랑 입술. 요런 데는 되게 예민해가지고 요런 느낌. 이게 여기 찌르는 거랑 달라. 손바닥이 훨씬 예민해. 되게 다르지 않아? 되게 다르잖아. 얘는 여러 칼 베일 때 생각해봐. 여기 베이면 되게 아파. 여기 베이면 좀 덜 아파. 허벅지 베이면 조금 덜 아파. 안 느껴져. 둔한 거야. 진짠데. 날카로운 걸로 하면 할수록 좋아.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2점을 이제 구별해서 보는 능력을 이제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이 분해능은 회절과 관련이 있어요. 요건 이제 회절과 관련이 있는데 그럼 아까 이제 회절은 정의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쓸게.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동이 어떤 장애물 그 다음에 틈 사이를 이제 지냈을 때 얘가 이제 휘어져서 진행하는 게 회절이거든요.
근데 이 회절은 뭐와 관련이냐면 파장이랑 관련이 커요. 그래서 회절 조건을 살짝 써놔. 회절이 잘 될 조건은 첫 번째, 틈이랑 장애물이 작을수록 요때 회절이 잘 돼. 설명 한번 해줄게. 다시 해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길수록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돼. 그래서 틈이 좁다는 거는 장애물이 작다라는 거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따 회절 잠깐 다시 설명해주면, 예를 들면 담벼락에서 얘가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회절 안 하면 얘가 말소리 들을 수 있게 없게 못 들어. 근데 여기 틈을 지나면서 얘가 여기를 지나면 얘가 회절하기 때문에 얘가 들리는 거거든. 쉬지 않으면 안 돼. 만약에 소리가 직진하면 어떻게 되겠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가끔 밤에 옆에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되게 잘 들릴 때 있지 않아? 특히 화장실 있을 때. 근데 막 이 창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게 벽의 틈 사이로 소리가 이렇게 들어서 휘어서서 진행하는 거야. 근데 되게 잘 들릴 때 되게 잘 들리거든? 근데 이게 틈이 좁을수록 잘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물결파 같은 걸로 좀 설명을 드리면, 물결파로 좀 예시를 조금 드리면, 여기 되게 낯설죠? 여기 되게 골 때려요. 파동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얘가 이제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틈에서 휘어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많이 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틈이 좁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휘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훨씬 많이 휘어져요. 이거 오늘 숙제야. 집 가서 빛의 회절 현상을 관찰하고 와. 그러니까 불 껐을 때 문틈 이렇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빛이 되게 많이 퍼지지 않아? 그게 회절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문이 크게 열렸으면 그냥 직진해서 들어오거든? 근데 문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게 이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관찰하시는데 그게 회절 현상이야. 틈이 작으면 작을수록 회절을 잘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파장이 길면 회절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되게 조밀하면 오히려 회절보단 직진성이 세서 직진해요. 그래서 전자기파에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파동이 직진성, 투과성이 크더라? 감마선이거든? 감마선이 뭐가 짧게? 파장이 짧아. 근데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어서 회절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산 같은 거를 장애물로 봤었을 때 휘거든요. 예, 그래서 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게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빛을 쏠게요. 이제 빛을 쏘는데, 자, 여기 거대한 두 사람이 있어요. 자, 거대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 안 보인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두 사람 사이로 뭐가 지나가겠어? 빛이 지나가겠지. 근데 빛이 휘어지긴 하는데 틈이 넓으면 조금 덜 휘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빛이 도달하는 영역이고 여기는 빛이 안 도달하는 영역이야. 그럼 내가 멀리서 스크린만 보는 상황이면 그림자가 두 개가 있네. 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거기까지 됐어?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먼지라고 생각해봐. 먼지가 공간에 떠 있어. 그러면 빛이 진행하는데 여기서 진짜 많이 휘어지는 거야. 그럼 그림자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그러면 내가 그림자를 보고 판단해서 있구나 없구나 판단할 수가 없어. 이해 갔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덩어리로 그냥 젖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그냥 몇 개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한 개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얘가 크기가 너무 작으면 지금 빛이 비춰지다가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 먼지가 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 그것도 되게 심각하겠다. 분해능이 좋은 눈이면 여기 세균 같은 거 보일 거 아니야. 바이러스랑 막 이런 거 보일 거 아니야. 여기 바이러스, 세균 막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이제 물체를 본다는 거는 가시광선을 보는 건데, 이 가시광선 파장에 비해서 그 물체가 크기가 작으면 회절해서 안 보여요. 이해 갔어? 안 보여.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분해능이 좋으려면 결론은 뭘 하면 안 된다? 회절을 하면
안 돼요. 즉 빛이 뭐가 짧아야 되게? 파장이 짧아야 분해능이 좋아.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미경 중에서 우리가 쓰는 현미경은 무슨 현미경이게? 우리가 쓰는 건 광학 현미경. 그러니까 유리 렌즈를 쓰는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빛은 무슨 빛이게? 가시광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쓰는데 실제로 가시광선보다는 뭐를 쓰는 게 좋을까? X선을 쓰는 게 X선이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분해능으로 치면 가시광선보다 X선이 더 좋아. 자, 근데 질문할게. 그러면 X선으로 세포 관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포가 상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이렇게 치면 무슨 선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 감마선으로 제일 보는 게 제일 좋지. 근데 내 감마선으로 관찰했다가 내 눈에 안 생기겠다. 그리고 문제는 걔가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 했을 때 걔가 투과하면서 다 건드리니까 걔가 변할 거 아니야. 멀쩡한 모습 그리고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봐.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거. 전압을 잘 걸어주면 누구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 전압을 잘 걸어주면 전자선 파장을 누구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 X선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X선을 쓰면 어쨌든 간에 시료가 상해버리니까 대신에 전압을 잘 걸어서 이제 전자선으로 우리가 잘 보내면 파장이 되게 짧게 만들 수 있으니까 분해능이 더 커지겠네 하는 식으로 도입한 게 무슨 현미경? 전자현미경인 거예요. 과학자 되게 똑똑하지 않아? 과학자 되게 똑똑하지. 그래서 자 거기 그래서 305쪽 그림 보고 조금 넘어가면 자 지금 거기 이제 슬릿을 통해서 이제 빛이 비춰지는 거를 보내. 그러니까 핵심은 아니 그냥 내가 보는 게 아니다. 소년 에너지 드링크 하나 줄까? 숨어있는 에너지 드링크 아니야? 나 솔직히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왠지 커피도 미래의 그거 아시죠? 커피도 원래 미래의 체력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니? 카페인은 미래의 나의 집중력을 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찍지 말라고 하는 게 약간 미신 같은 거야. 나는 인생에서 찍을 수 있는 운의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찍으면 왠지 그 효험이 떨어질 것 같아. 어쨌든 중요한 그게 아니고 자 거기 이제 분해능 비교 보시면 여기서 광원 1, 광원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파장을 다르게 해서 봤을 때 보세요. 지금 파장이 짧은 빛을 보낼 때는 두 점이 선명하지. 회전을 좀 덜해서 그렇다. 근데 파장이 길어지니까 지금 얘네가 뭉뚱그려져서 몇 개의 빛을 비춘 것 같아? 한 개의 빛을 비춘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파장이 짧아야 회전을 안 해서 그냥 직진만 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더 쉬워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은 물체를 관찰할 때는 뭐가 짧은 게 좋다? 파장이 짧은 게 좋다. 왜? 얘가 뭐를 덜 하니까. 회전을 덜 하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넘길까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이 파장이 380 나노미터에서 여기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다. 약 써야지 그러면. 약 70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나노가 10의 몇 제곱이지? 네, 제가 할게요.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니까 약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미터? 7제곱미터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시광선의 회전 현상 때문에 분해능의 한계가 얼마라고 써있어? 0.2 마이크로미터라고 써있지. 0.2 마이크로미터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미터? 이제 6제곱미터가 되니까 지금 대략 환산하면 얼마가 나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미터 정도 나오지? 그럼 지금 보시면 만약에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서 빨간색용으로 그냥 파장이 비슷하죠.
얘까지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얘보다 작은 친구들은 볼 수가 없어요. 참고로 난자가 150 마이크로미터다. 큰 편이에요. 사람 세포 중에 제일 큰 게 난자예요. 그래서 너네도 난자 먹잖아. 계란은 세포 한 개. 닭 한 마리야, 닭 한 마리. 물론 무정란이지만 되게 소중히 하면서 먹어야 돼. 아, 내가 닭을 먹는다. 아, 나는 진짜 솔직히 날치알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고마워하면서 먹어. 내가 먹는 날치는 몇 마리인가 하면서 먹어. 그런 거 맛이야. 명란 맛이잖아. 잘 생각해. 명란 알갱이들 생각해봐. 너네같이 몇 마리의 명란을 먹는 건지. 자, 생태계 거기 들어가면 걔가 1형이죠. 1형. 아, 3형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작은 거 이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전자현미경 나오는데, 약간 광학현미경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 그래서 비교하고 갈게. 혹시 생투 하시는 분들은 1단원에 바로 전자현미경 나와요? 생투를 안 하나? 근데 혹시 나 얘기하면 생투보다 무투가 낫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생투보다 무투가 낫다. 생투는 겁나 왜 이렇게 많다. 어마어마하나. 무투는 어차피 전기 전에서 끝난다. 왜냐면 2학기 게 안 들어가니까. 2학기 내신 안 들어가잖아. 요새 3학년들은 학교 안 간다던데? 학교 갔다가 조퇴한다던데? 7교시 한 애들은 다 조퇴하고 온다던데? 자, 어쨌든, 자, 갑시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보통 쓰는 현미경이 광학현미경.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빛을 쓴다? 얘는 가시광선. 자, 전자현미경은 무슨 선? 전자선을 쓰는 거예요. X선 쓰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X선 쓰면 살아있는 생물은 안 됩니다. 자, X선 쓰고, 그래서 어쨌든 파장이 누가 더 짧기 때문에? 전자선이 더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더 얘가 더 어떻다? 얘가 일단 좋아요. 참고로 광학현미경 일단 살짝 설명했지만 광학현미경에서는 빛을 모으는 물체가 필요해.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렌즈라고 하죠?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도 이제 렌즈를 쓰는데 렌즈는 그래서 뭘 하는 역할? 아니야. 빛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렌즈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파동을 이제 뭐 하는 역할? 모으는 역할을 하거든요. 볼록 렌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학현미경에 쓰는 렌즈는 볼록 렌즈라고 하면 안 되고 소재를 써야 된다. 무슨 렌즈? 유리 렌즈도 씁니다. 렌즈 유리로 만들어요. 렌즈 유리를 만드시죠? 여러분 눈에도 렌즈 있죠? 수정체. 자, 근데 전자현미경에서도 이 파동을 조금 모아주는 물질이 필요한데 얘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 렌즈를 쓰고요. 자기 렌즈는 거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거 솔레노이드예요. 그 기억하니? 이번에 시험 범위였잖아. 전자선이 자기장 지날 때 어떻게 돼? 휘지. 아니 이건 시험 범위였어 얘들아. 시험 범위에서 톰슨의 전자선 실험 휘지.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쓰는 게 이제 자기 렌즈. 뭐를 모으는 역할? 얘는 이제 전자선을 모으는 역할을 해. 모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내부를 생각을 해보면, 광학현미경은 내부가 당연히 뭐로 채워져 있을까? 공기를 채워져 있겠지. 근데 문제는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내부가 진공 상태여야 돼. 내부가 진공해. 왜 진공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물집합 화장실 보시면 얘가 mv분의 h잖아요. 전자선이 공기를 지나가면 속력이 느려져요.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이 길어져요. 그럼 분해능이 어떻게 될까? 작아져요. 그래서 이게 전자의 속력이 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상태? 진공 상태입니다. 일부러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그냥 채워져 있는 거예요, 공기로. 됐어?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대신에 우리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살아있는 상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시료를 만들기는 하지만, 프레파라트를 만들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상을 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전자선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나 뭐로 찍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지 살아있는 상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빨간색 아니에요. 색깔 입힌 거예요. 흑백입니다. 흑백인데 색깔 입혀서 이제 사진 영상. 그래서 요렇게 이제 차이가 이제 있어.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사전자현미경이랑 투과전자현미경이 있는데 나는 구조만 확대할 테니까 그 상은 여러분 그림으로 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책으로 봐. 주사전자현미경이랑 투과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어디 보자.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자, 요렇게 있는데 우차. 자, 그래서 일단 요게 어디 봅시다. 요게 이제 주사전자현미경, 영어로 SEM이고 현미경이 영어로 마이크로스코프.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현미경이니까 얘는 스캐닝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사라고 하는 건 스캔한다는 뜻이야. 스캔. 그래서 얘는 이제 주사 전자현미경인데 그러면 여러분 스캐닝을 한다는 거는 안에를 보겠다는 거야? 바깥에를 보겠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서현이를 스캔해. 내가 그럼 속을 보겠다는 거야? 겉모습만 이렇게 훑어보겠다는 거야? 근데 가끔 진짜 이러고 보는 애들 있다? 안 돼.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이건 이제 겉모습만 보는 현미경이에요. 지금 보시면 전자총에서 전압을 걸어서 전자송을 쏴. 그러면 자기 렌즈에서 지금 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시로에서 자 여기 체크. 시로에서 지금 반사된 거를 검출기에서 보는 거 보이지? 근데 반사는 여러분 속에서 되냐 겉에서 되냐? 겉에서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주사전자현미경은 체크. 얘네들은 그 시료의 겉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겉모습. 그러니까 겉에 외형을 보기 때문에 얘는 3D예요. 3D. 무엇을 본다? 입체예요. 입체. 겉을 보기 때문에 이제 입체. 자, 근데 조심할 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 거기 줄 잘 쳐놔. 이게 전자선이 실을 겉에서 튕겨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시로는 체크해. 금속으로 코팅해야 돼. 근데 가끔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 얇게 코팅해야 돼? 두껍게 코팅해야 돼? 얇게 코팅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새우튀김에 튀김옷이 두꺼우면 새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금속으로 얇게 코팅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어차피 금속으로 코팅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크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아이언맨한테 총 쐈더니 이게 팅팅팅팅 튕겨나간 느낌? 됐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주사 전자 현미경.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렇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TEM. 템인데 템. 얘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프거든? 그럼 트랜스미션 뭐지? 투과. 통과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자총, 자기 렌즈 시로 보시면 지금 전자선 통과하는 거 보이죠? 통과한다는 거는 시로에 어디를 통과한다는 뜻이 이게? 안을 통과한다는 뜻이다. 엑스레이랑 똑같아. 여기 엑스레이 찍으면 뼈는 어떻게 나와? 하얗게 나오고 살들은 검게 나오잖아. 왜 그렇게 보여? 뼈는 통과 못하고 살은 통과하니까. 그래서 얘네는 이제 투과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료가 최대한 어때야 될까? 이렇게 쓸게. 얘는 시료가 최대한 얇아야 돼. 자, 얇아야 뭐 하기가 좋을까요? 통과하기가 좋겠죠? 얇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시료가 두께가 커지면 전자선이 통과하다가 전자선의 속력이 느려져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가 커진다? 뭐가 작아진다? 분해능이 작아진다. 그래서 얘는 시로를 되게 이제 얇게 버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시로를 통과하는 상을 보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구조를 보인다?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입체라고 할까? 평면이라고 할까? 부딪히면
얘는 평면이고 평면이 몇 D라고 하게 얘들아? 2D야 2D. 참고로 사람은 지금 몇 D에 살고 있게? 우리는 4D에 살고 있어요. 공간 3D에다가 시간까지. 시간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1차원이 선이고 2차원이 평면이고 3차원이 공간이잖아. 4차원까지 해서 이렇게. 어쨌든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 내부에서 전자선이 속력이 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부는 무조건 무슨 상태여야 함? 진공 상태여야 돼. 그리고 여기 지금 자기 렌즈를 지나면서 자기 렌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솔레노이드가 어쨌든 자기장을 만들어줘서 이제 전자선을 이제 휘게 해준다. 그래서 무슨 상은 볼 수 없다. 살아있는 상은 볼 수는 없다. 참고로 분해능은 누가 더 좋냐면 투과전자 현미경이 분해능이 더 좋아요. 그러면 투과전자 현미경이 분해능이 좋다는 얘기는 전자의 속력이 어떻다는 뜻이야? 전자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뜻이야. 한 번 더 정리할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해능 자체를 조금 비교를 하면 분해능은 주사전자 현미경보다는 투과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이 더 좋은데 이 말인 뜻은 전자선 파장이 주사전자 현미경의 전자선이 투과전자 현미경의 전자선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파장이 짧아야 뭐를 안 한다? 회절을 안 합니다. 근데 파장이 짧으려면 뭐가 빨라야 돼요? 속력이 빨라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옆에는 지금 광학현미경 나와 있는데 광학현미경이 여기 광원 보이시죠? 얘는 가시광선이죠. 그래서 지금 가시광선에서 나오는 빛이 시로를 지나서 대물렌즈에서 1차 확대, 저반렌즈에서 몇 차 확대? 2차 확대. 그치만 여기서 장점은 이 시로를 어떤 시로를 쓸 수 있어? 살아있는 시로를 쓸 수 있지만 뭐가 더 길기 때문에? 파장이 길기 때문에 더 작은 물체를 보기는 어떻다? 이제 힘들다.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이거 한번 찍어볼래? 얘는 집신벌레일 것 같니? 유글레나일 것 같니? 잠깐만. 내가 헷갈린다. 집신벌레일까요? 집신벌레. 얘 지금 집신벌레고, 지금 주사전자 현미경 보시면, 지금 이렇게 솜털처럼 나 있는 거 보이시죠? 무슨 모습? 겉모습만 보는 거고, 코팅되고 노란색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투과전자 현미경 보세요. 투과전자 현미경 보시면 이제 내부 보이죠? 내부가 더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내부가 조금 어떻게 보여? 내부가 조금 흐릿하게 보이지?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현미경. 그래서 딱 두 개 나와. 그래서 광전효과, 그러니까 입자의 빛의 입자성을 주는 게 이제 광전효과 CCD. 그 다음에 입자의 파동성을 쓰는 게 뭐? 누구? 전자현미경. 요렇게. 디테일하게 안 할 수가 없네. 여기 처음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은 그래서 그 물집합 파장식 요거는 꼭 외워놔야 돼. 요거 써놨니? 이건 이거는 내신이라 나와. 이게 모의고사면은 뭐 굳이 하긴 한데 요새 좀 가끔 내는 추세긴 한데 요거는 식 정리해서 외워놔야 돼. 참고로 요거는 무슨 에너지? 요거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고 그래서 요거는 식 외워놔. 바뀌었다. 피곤해야지. 그랬어, 그렇게. 뚱뚱뚱뚱뚱. 아유, 졸려. 그래서 그 계산 한 3문제만 하고 조금 쉴게요. 그래서 309쪽, 309쪽 와보시면, 자, 가볼까? 여기, 실은 나는 그 운동 에너지를 푸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으차차차. 만약 운동 에너지를 풀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까 그 운동 에너지로 풀고 싶으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얘가 2n분의 p제곱이니까 거꾸로 가셔도 돼요. p는 몇 분의 몇? 람다분의 h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2n 람다 제곱분의 얼마 제곱? h제곱이지?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계산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뭘 구하는 거니까? 질량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가도 괜찮아. 질량은 뭐에 비례한다? 운동에너지랑 파장의 제곱을 곱한 거에 무슨 비? 역수비지? 이게 더 간단해. 식 변형해놓고 가는 게 더 간단할걸? 그러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분의 몇이 되는겨? 첫 번째 거는 2람, 그냥 쓸게. 2람다 제곱분의 1인 거고, 두 번째 거는 16람다 제곱분의 얼마인 거? 1인 거지? 그럼 계산하면 몇 대 몇 나와요? 8대 1 나오지?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그래서 반드시 식 외워라. 왜냐면 은근 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식을 외우는 게 싫어서 무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외우고 가면 괜찮긴 한데 그래서 같이 외워주는 게 좋아. 하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미안해 2번까지만 뭐 진짜 쉽게. 자, 2번 얘는 내가 식 때문에 한 번만 더. 자, 지금 전압 V로 가속이 돼서 속력 V가 된 전자가 단일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 지금 슬릿이 뒤인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형광판에 나타난 간섭무늬를 나타낸 거다. 델타 X는 형광판에서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다. 이거를 파동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거, 여기서 식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여기서 전자총에서 쐈을 때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는 거?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자 전하량을 얼마라고 나눴을 때? 전자 전하량을 2라고 나눴을 때 여기서 지금 전압을 V로 걸어주면 전기 에너지는 2V가 되는 거예요. 혹시 식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수특 들어간 학교, 수특! 식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계속 들리면 이거는 전자 전하량. 여기서 V는 전압. 그래서 이거 식 때문에 한번 더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 2분의 1 mv 제곱.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다. 그러면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뭐가 짧아진다는 얘기? 파장이 짧아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지금 오히려 물질파 파장은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이제 짧아진다. 그렇게 돼. 그래서 단일 슬릿을 통과를 하면 그 같은 이상의 파동을 얻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간섭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간섭문이 생기는데,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은 무슨 간섭한 부분이니까? 저기는 전자가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야. 무슨 간섭? 여기는 보강 간섭. 혹시 보강 간섭 조건 기억해? 아니 뭐 못 기억해도 상관없지만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 짝수배. 근데 이거 한 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까만 부분은 전자가 덜 발견된 부분인데 무슨 간섭? 상세 간섭인데 여기서 식을 하나 주고 쓰고 갑시다. 지금 여기 스크린 사이에 여기서의 간격을 거리라고 쓸게요. 여기 거리를 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강간섭 지점이랑 보강간섭 지점 사이 간격을 이제 델타 X라고 하면 이거는 파동간섭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정리하면 지금 요 델타 X 같은 경우에는 간섭무늬 사이 간격인데 이게 간섭무늬 사이 간격이 길다는 얘기는 회전을 많이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 간섭무늬 사이 간격은 파장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게? 스크린 이렇게 얘가 휘어서 진행하는데 스크린이 가까우면 얘네들 간격이 짧아져. 근데 멀면 어떻게 될까? 더 멀어지거든. 그래서 뭐에 반비례하냐면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저 폭 사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회전을 더 많이 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거리가 긴 게 맞아요. 네, 거리가 길수록 많이 회전해. 잠깐만, 나 지금 잠깐
D 사인 세타인데 D 탄젠트 세타니까 L분의 dx. 그 다음에 얘가 람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약간 요 슬릿 사이의 폭은 장애물 크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얘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파장이 길고 거리가 멀면 걸수록 도관 간섭하는 지점 사이 간격은 멀어지는데 이게 파장 같은 경우는 소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 혹시 그게 우리 방학 때 한 번에도 기억날지 모르겠네. 그 소리 커지고 작아지는 거 혹시 기억해? 아, 기억 못해도 괜찮아. 복습하면 돼.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한데 스크린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 그럼 소리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가운데는 큰 소리야. 여기도 무슨 소리? 큰 소리. 여기는 무슨 소리? 작은 소리. 이랬을 때 혹시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네. 소리가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이 지점 사이 간격이 멀어진다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한 번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설명했으니까. 이게 파장이 길면 요 사이 간격이 벌어져요. 소리가 이렇게 넓게 잘 퍼지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파장이 길면 회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더 퍼지는 성향이 있어서 간섭무늬 사이 간격이 더 길어져. 요거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 그래서 만약에 많이 빛으로 실험하면 지금 얘는 전자선이지만 얘를 빨간 빛을 쓰기도 하고 무슨 빛을 쓰기도 하게? 파란 빛을 쓰기도 하거든? 빨간 빛이 파장이 길어? 파란 빛이 파장이 길어? 빨간 빛이 파장이 길어. 그래서 빨간 빛이 더 퍼져. 같은 조건이면. 그래서 빨간 무늬 사이의 간격이 더 길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리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고 무슨 선도 마찬가지. 전자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파동의 간섭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이건 이따가 다음 시간 정도 되겠지? 요거는 한 번 더 정리는 해주겠지만 기억은 해두는 게 이런 게 있었다 정도는 일단은 찍고 한번 가자. 그래서 보기에 대한 설명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하면 자, 일단 형광판의 간섭무늬는 파동적 성질이 맞고요. 만약에 이거를 파동에 입자면 딱 몇 군데에서만 발견돼야 되게 전자가 2군데에서만 검출돼야 돼. 여기 지난 전자, 여기 지난 전자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전자가 만약 비비탄 총알이라고 생각해봐. 쏘는 애는 여기 부딪히고 쏘는 애는 여기 부딪힐 거 아니야? 딱 몇 군데에서만? 2군데에서만. 근데 이제 전자가 이렇게 검출되는 지점이 이렇게 넓게 퍼진다는 거는 뭐의 증거다? 파동성의 증거야. 그 다음에 전압 V를 증가를 시키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질량은 안 바뀌니까 뭐가 빨라져? 속력이 빨라져.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량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그래서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짧아져야 돼. 이게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이거는 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전압 V를 증가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이 뭐한다? 증가한다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전자의 속력 V가 증가하면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 간섭무늬 사이 간격도 더 어떻게 된다? 짧아져야 돼. 답은 몇 번? 답은 3번.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그래서 통째로 3단원이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통째로 이제 3단원이고, 일단 요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 여기는 그냥 새로운 내용이라 낯설 뿐이지.